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무겁지만 우리 모두에게 한 번쯤 찾아올 수 있는 이야기. 바로 중년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요즘 마음이 자꾸 가라앉고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괜히 짜증나고 만사가 귀찮아지면서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진 않으셨나요? 이런 감정들은 단순히 라이트하지나 갱년기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답니다. 마치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마음에도 감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우울증이라고 부르죠. 특히 중년의 시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는 때라 우울증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갑작스러운 은퇴, 자녀의 독립, 부모님과의 이별, 그리고 갱년기로 인한 신체적 변화까지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중년 우울증의 초기 증상부터 이를 극복하고 다시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공감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을 줄이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우리 중년에게 우울증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낼까요? 많은 분들이 우울증이라고 하면 그저 슬픔만을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우울증은 슬픈 감정 외에도 아주 다양한 얼굴로 나타날 수 있답니다. 특히 중년 우울증은 그 증상이 다소 모호하거나 다른 신체 질환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울증인가 하고 의구심을 가지기보다는 내 몸과 마음에 작은 변화라도 생겼다면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초기 증상은 바로 지속적인 무기력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고 뭘 하려고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예전에는 그렇게 즐거웠던 취미 활동이나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흥미를 잃고 모든 것이 귀찮게 느껴진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무기력감은 단순히 피곤한 것과는 달라서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고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평소에는 잘하던 일들도 제대로 해내기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수면과 식욕의 변화입니다.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새벽에 자꾸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렵지는 않으세요? 반대로 너무 많은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도 졸음을 참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밥맛이 없어서 식사를 거르거나 예전에는 좋아하던 음식도 당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끊임없이 먹는 폭식을 하는 등의 급격한 식욕 변화도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감정의 변화입니다. 슬픔 외에도 평소보다 짜증내고 사소한 일에도 버럭 화를 내는 경우가 잦아지지는 않으셨나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유 없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불평불만이 늘어나는 것도 우울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 슬픔이나 눈물보다는 짜증이나 분노, 혹은 공격적인 행동으로 우울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 번쯤 자신의 감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감정들이 자주 그리고 오래 지속된다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닐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인지 기능의 저하입니다. 중요한 약속을 잊거나 물건 둔 곳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기억력이 떨어지고 하나의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지며 작은 문제에도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어지는 등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는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어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답답하고 명확하게 사고하기 어려운 느낌이 든다면 이 역시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 저하일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 증상도 무시할 수 없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소화불량, 만성적인 두통, 설명할 수 없는 근육통이나 관절통 등의 신체 통증을 자주 느끼거나 늘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면 이 역시 우울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심한 불안감이나 숨쉬기 어려운 공황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이러한 신체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아 여러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되면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것과 임상적인 우울증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마음의 감기라고 쉽게 표현하지만 방치하면 몸과 마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년 우울증은 왜 찾아오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다시 밝은 빛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중년에게 우울증이 찾아오는 데는 참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요인입니다. 중년기는 생애 주기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를 동시에 겪는 시기예요.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하면서 느끼는 빈둥지 증후군은 부모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평생 몸담았던 직장에서의 갑작스러운 은퇴나 명예퇴직은 경제적 불안감과 함께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관계의 변화나 이혼 혹은 갑작스러운 사별 등 삶의 중요한 관계에서의 상실은 큰 심리적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죠. 이 외에도 실직, 저소득 등 사회경제적 요인들도 우울증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약점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우울감을 숨기고 혼자 사귀는 경우가 많아 더욱 힘들어지기도 하죠. 혹시 내가 나이 들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가 하는 생각에 혼자 괴로워하고 계시진 않나요? 두 번째는 생물학적 요인입니다. 중년은 갱년기를 겪는 시기이기도 하죠. 여성의 경우 폐경, 남성의 경우 남성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호르몬 변화가 감정, 기복을 심하게 만들고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루푸스, 갑상선 질환, 당뇨병, 파킨슨병 등 특정 신체 질환으로 인해 2차적으로 우울증이 발생하기도 하니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몸의 상태를 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몸의 건강이 마음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과거의 심리적 상처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해소되지 못한 감정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무의식 속에 남아 중년이 되어 불쑥 튀어나와 우울증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년 우울증은 다양한 원인과 복잡한 양상을 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스스로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존재이니까요. 인생의 한 시점에서 누구나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마음의 감기를 어떻게 이겨내고 다시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극복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며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생활 습관의 개선입니다. 매일 아침 햇살을 맞으며 산책을 해보세요. 야외 활동을 통해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D를 생성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해준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하고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북돋아 줄 거예요. 가볍게 걷기, 조깅, 요가 혹은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어 보는 것도 좋겠죠.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기보다는 짧게라도 매일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3회, 6회, 9 호흡법처럼 간단한 명상 기법을 활용해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3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6초 동안 내쉬고 9초 동안 참는 것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하니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우울증을 겪을 때는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을 탓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일어난 문제에 대해 1차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야 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작은 칭찬을 해주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잘 일어났네. 설거지하기 귀찮았는데 그래도 용기 내서 다 했네. 처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아요. 작은 성취들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칭찬해주면 잊었던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될 수 있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요. 작은 긍정적인 생각의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취미 활동입니다. 무기력감을 극복하기 위해선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우울감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요리하기, 정원 가꾸기, 뜨개질 등 평소 관심 있었던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혹은 평소에 미뤄왔던 여행을 계획해보는 것도 좋겠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취감을 느끼는 과정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거예요. 이웃이나 친구들과 함께 취미 활동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교류도 늘어나서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죠? 혼자 하는 활동도 좋지만 함께 어울리며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과나 심리 상담이라는 말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마음의 병도 몸의 병과 똑같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듯 마음이 아플 때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기보다는 정신과 의사나 심리, 상담사와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주고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더욱 빠르게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약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하고 외면하거나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방치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은 소중하고 치료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용기 있는 행동임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쩌면 우리 옆에도 중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나 이웃이 될 수도 있겠죠.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공감입니다. 힘내라는 무조건적인 응원보다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무슨 일 있어? 언제든 이야기해도 괜찮아. 내가 내 옆에 있어 줄게라는 따뜻한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주변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공감하는 것을 넘어 함께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등 소소한 일상을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주고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중년 우울증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삶의 변화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포용하는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고립감은 우울증을 더욱 심화시키므로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지지하며 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보듬어주고 함께 위로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어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예요.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이 곧 마음의 면역력을 높이는 길임을 잊지 마세요. 자, 어떠셨나요? 오늘 중년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혹시 마음속에 묵혀두었던 감정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중년의 시기는 인생의 황금기라고도 불리지만 동시에 많은 도전과 변화를 마주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찾아오는 우울감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초기 증상들을 잘 살피고 건강한 생활 습관 개선, 긍정적인 사고방식 전환, 적극적인 취미활동,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다시금 삶의 활력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소중하고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옆에는 가족, 친구, 그리고 이 사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